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런데이 4주 2회차 운동을 하러 여기 김포의 모담공원에 왔습니다. 엄청 가깝더라고요. 차로 한 10분 정도. 자,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한 명씩 오세요. 네? 여기 오시고. 네, 먼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야겠죠. 여기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 소개해주세요. 저는 1학년 중학생 1학년입니다. 그게 이름 안 밝히고? 이름은 인정으로. 네, 오늘은 어떤 의지로 참여할 건가요? 오늘 참여하는 의지. 죽지 않는 한 죽지 않길 바랍니다.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입니다. 네, 어떤 각오로 임할 거예요? 런데이에? 야, 여기 토가 좋더라고. 여기서 죽으려고요. 지금 너무 산속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 토가 명백한 좋더라고요. 네, 공원입니다. 공원. 이렇게 공원. 오늘 이 친구가 같이 묻힐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완주할지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런데이 4주 2회차 오늘은 스포츠 테이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할 겁니다. 그러면 렛츠고! 렛츠 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런데이 4주차 두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이번엔 5분간 힘차게 걸으면서 달리기를 위한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은 2분 30초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6번 반복합니다. 전에 한 번의 자세 트레이닝을 했는데 효과를 보셨나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 트레이닝과 체중 감소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좋은 자세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오랜 시간,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나 달리기의 자세를 교정하면 일반 생활에서의 자세도 교정됩니다. 바른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게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어깨, 팔, 손, 허리, 엉덩이, 다리, 발의 순서대로 자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에서는 머리부터 발까지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자세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서 배우기 앞서 먼저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테이핑은 운동력에 관련 있는 주동근이나 관절의 상해 예방, 보호 및 치료의 목적을 갖는 접착 테이프나 신축성 있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부상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동시에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 경기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체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도 5분간 걸으면서 걷기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걷기를 할 때 팔을 가슴 높이까지 흔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 근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팔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이나 등까지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걷기를 하면 상체가 튼튼해지고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하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만 팔을 흔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신체 중심을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가 좌우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하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 혹은 좌우의 느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면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려면 평소 스트레칭이나 근력 훈련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배꼽 아래쪽에 작은 북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양손에는 작은 북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시면서 팔을 흔들어 그 북을 가볍게 친다고 상상하세요. 좋은 자세로 달리시면 운동의 효율이 높아지고 칼로리 소모량이 더 늘어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꼿꼿하게 들어주세요. 시선은 전방 30m 앞으로 바라봐 주시고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상황에서 배구 선수들이 스포츠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TV에서 중계하는 배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흰색 테이핑을 한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트레이닝을 끝까지 마친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구 선수들이 스포츠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배구 경기 기능을 하면서 손가락 관절에 대한 부상 확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을 만큼 그 부상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발생한 부상 부위에 테이핑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 및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잠시 후 보통 속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달리기만으로도 운동량이 충분하지만 더 나은 달리기를 위해서 근력 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근력 훈련을 적절하게 하면 달리기 중에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2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팔 움직임에 신경을 쓰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신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좋은 자세로 달리시면 몸의 흔들림은 자연스럽고 큰 충격이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리는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달리기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멋진 신체를 선물합니다. 런데이를 믿고 끝까지 달리세요.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좋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달리세요.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손은 주먹을 너무 꽉 쥐거나 너무 펼쳐도 안 됩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아주 작은 계란을 하나씩 손 안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쥐세요. 런데이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동안 한순간도 여러분의 목표를 잊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건강해지는 삶이겠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활기차게 달려봅시다. 심상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마음속으로 어떤 경험을 떠올리거나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성공적 운동력을 마음속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심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심상, 두 번째, 외적 심상입니다. 내적 심상은 심상을 할 때 자신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 심상은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자신이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자, 제3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상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상을 하게 되면 집중력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 및 전략에 처음 배울 때의 학습과 그리고 계속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각성 및 불안의 조절과 심리적 이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상은 부상을 회복하는 좋은 자세로 달리시면 운동의 효율이 높아지고 칼로리 소모량이 더 늘어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꼿꼿하게 들어주세요. 시선은 전방 30m 앞으로 바라봐 주시고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심상 훈련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올바른 기술 습득을 위해서 머릿속에 그 운동이나 동작을 그려보는 연습법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정신 집중 훈련인데 선수로 하여금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 여러 상태를 회상해내도록 하여서 그때에 가까운 상태를 다시 실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우리가 이 심상 훈련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심상, 맨 첫 번째 심상은 조용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기적으로 시합장, 환경에서의 심상을 연습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그리고 성공적인 내용을 심상합니다. 네 번째, 생생한, 생동감 있는 심상을 위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 동작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서 상상해야 합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엉덩이는 앞으로 밀어준다는 의식만 가지면 됩니다. 허리나 엉덩이에 충격이 오지 않는지 잘 살펴주세요. 오늘 배우는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로 사회적 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편안한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 도움이나 정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풍경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경험은 달리기의 고통을 상당히 감소시켜준답니다. 이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운동량과 운동 지속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도구적 지지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지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근력이 살짝 부족해서 무게를 다 들어오지 못할 때 파트너가 무게를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손으로 도와주는 것을 도구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걱정해주는 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런데이 음성을 통해서 힘내라는 말을 듣고 있죠? 세 번째는 정보적 지지입니다. 정보적 지지는 운동 방법에 대한 안내와 조언,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런데이 할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운동 지식을 알려주고 있죠. 이게 바로 정보적 지지예요. 네 번째는 동반적 지지입니다. 동반자적 지지라고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여서 동반적 지지이고, 지금 선생님처럼 두 학생과 같이 뛸 때 서로로부터 동반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 확인 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문제 등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와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달리기 선수들의 달리기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인 마라토너들의 달리기 영상을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들과 똑같이 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수년간 장거리를 빨리 달리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리드미컬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키네시오 테이프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빼보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죠. 두루마리 휴지처럼. 키네시오 테이프의 폭의 길이는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께를 사봤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스티커처럼 떼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좋은 달리기 자세는 부상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자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이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잠을 자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일주일에 고작 3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 자세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몸은 뒤틀어지고 불균형이 옵니다. 이런 불균형과 누적된 문제들로 인해 달리기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서도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주세요. 평소 걸을 때나 의자에 앉을 때, 누워서 잘 때도 바른 자세를 가지면 좋습니다. 자세 훈련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달리는 모습을 옆과 뒤, 앞에서 영상으로 촬영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의 달리는 모습도 촬영해보세요. 이제 달리는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몸이 상하로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허리는 꼿꼿한지,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는지, 발이 땅에 닿고 구를 때 충격은 없어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달리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달리기와 그렇지 않은 달리기는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몸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 온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달리기가 좋은 달리기입니다. 반대로 발이 쿵쿵하고 닿거나 무릎이나 허리에 충격이 오는 것이 보이거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는 동작은 누가 보아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세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확인하고 좀 더 신경 써서 달리다 보면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모한 칼로리를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런데이와 함께 해주세요. 키네시오 테이프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고통이 통증 부위에 압박이 됨으로써 통증이 오게 되는데, 두 번째 그림, 통증이 오는 표피 위에 키네시오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때는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붙여준다 했죠. 테이프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세 번째 그림처럼 피부가 테이프를 따라서 같이 들려 올라오게 됩니다. 일명 쭈글쭈글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가 끌려 올라오게 되면서 피부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늘려주게 되고, 그 안에서 혈액, 림프액, 조직액의 순환이 개선됨으로써 근육 통증 완화와 운동성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트레이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트레이닝을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선생님의 발을 애시로 상쾌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부상당하는 발목 염좌, 발목을 안쪽으로 삐는 것을 예방하거나 발목 염좌를 당했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스포츠 테이핑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테이프를 예상을 하고 길이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프 감는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길이를 예상하고, 이 모양을 예상하고 잡고 몇 칸 정도 되는지 세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정도 되는데,
우리가 테이프가 이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7칸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잘라진 테이프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항상 테이프는 끝에서부터 뜯겨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지점 접어주죠. 접고 잘라주면 이렇게 뜯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뜯어진 상태에서 아치 뒷부분에서 가운데보다 밑에 쪽으로 먼저 발에 닿아주고 테이프를 쫙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최대한 늘어진 상태로 유지하고 90도 각도. 자, 한쪽씩 양쪽 복숭아뼈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붙여줍니다. X자 크로스한 상태로. 자, 왼쪽에서 온 것은 오른쪽 아킬레스건 옆에 복숭아뼈로 왔고, 오른쪽에서 온 것은 크로스해서 왼쪽 끝에 복숭아뼈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똑같이 그 아치 부분 밑에 부분에서 저번에 첫 번째로 붙인 것보다 더 아래쪽에서 붙여줄 수 있도록 뒤에를 대봅니다. 됐을 때 이 첫 번째 테이프를 붙인 곳과 유사한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수직으로 올라오도록 붙일 거예요. 이것도 먼저 테이프 예상 길이를 잡습니다. 잡으면 선생님은 1칸, 2칸, 3칸, 4칸, 5칸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커팅해주세요. 자, 두 번째 테이프도 먼저 가운데 접고 잘라주겠습니다. 찢어주겠습니다. 찢으면 테이프는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종이가 먼저 찢겨져요. 그래서 가운데 종이 잡아주고 발목 이제 대면서 발 뒤꿈치에 아까 붙인 데보다는 살짝 겹쳐지면서 뒷부분에 붙여줍니다. 뒷부분에 붙여주고, 자, 그대로 복숭아뼈 따라서 위로 올라와서 붙여지게끔, 여기 왼쪽도 복숭아뼈 따라서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붙여지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뒤꿈치부터 복숭아뼈를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데 이 테이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면 여기 뒤꿈치가 조금 비어 있어요. 아예 뒤꿈치부터 올라와서 대각선 복숭아뼈까지 오는 테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이프는 한 3칸 정도 할게요. 1칸, 2칸, 3칸. 3칸 쪽에서 커팅. 자, 마지막 테이프 아예 밑에 뒤꿈치 쪽에서 올라올 겁니다. 뒤꿈치 붙이고 더 아예 대각선으로 붙어질 수 있도록 여기 대각선 방향을 아까는 수직이었으면 대각선으로 올라갑니다. 대각선으로 올려줄게요. 항상 테이핑 할 때는 근육을 완전히 늘린 상태로 90도 각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뒤에도 대각선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발 안쪽으로 꺾이는 이 부위가, 취약할 수 있는 부위가 인대를 감싸주면서 테이프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가져볼까요? 오늘도 자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좋은 자세는 부상을 방지하고 달리기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체중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위해서는 적당한 근력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번 트레이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호흡도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부족하면 몸이 구부정하게 되고 복부나 옆구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위해서는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신발이란 비싼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에 맞는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을 선택하려면 좋은 매장에서 좋은 점원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의 달리는 영상을 보거나 자신이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는 것도 자세를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달리기에서는 계절별 달리기의 특징과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달리기는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계절과 계절에 따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달리기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데요. 자, 오늘 런데이 4주차의 2회차 운동 2분 30초 6세트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배터리 휴대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5분이 날아갔는데 네, 이 두 친구 끝까지 그래도 잘 따라와 줬습니다. 자, 소감 한 명씩 들을게요. 오세요. 저 먼저. 둘 다 같이 오세요. 둘 다 오래전. 둘 다 오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엔딩은 많이 힘들었지만 응. 그래도 다음에는 체력을 100만 배로 키워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게요. 알겠죠? 한 20번 정도 쉰 것 같은데. 그니까 중간에 계속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했는데. 자, 그리고 친구.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체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몇 주 차 하고 있다고요? 6주? 6주. 먼저 선행학습 해가지고 6주 차를 먼저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 친구랑 체력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런데이 운동 때까지 우리 불로중학교 런데이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빠이. 빠이.